예,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외교부 차관님 나와주십시오. 예, 차관님, 네. 윤 대통령님 내외가 9월 18일 날 몇 시에 출발하셨죠? 오전 9시에 9시 출발하셨습니까? 비행 시간은 얼마였나요? 현지에 그 다음날 오후 3시 30분에 도착했으니까요. 14시간 반 걸린 거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원래는 한 12시간이면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항로를 조금 바꿔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항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3시 반에 도착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공항에서부터 런던 시내까지 62km 정도, 40마일 정도 되는데 기자단이 이동하는데 2시간 반 걸렸다고 하거든요. 네. 당초 외교부에서는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이동 시간을 잡았습니까? 지금 뭐 제가 그 시간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 그 현지 상황보다는 좀 짧게 걸릴 거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아마 도착해서 그 현지에 영접하는 의정관들이나 왕실 관계자들이 당시 시내 교통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한테 일정을 어드바이스하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의전팀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직원들 사전 답사 갔지요? 네, 같습니다. 사전 답사 때도 이런 걸 다 점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지 그렇게 교통 상황도 다 알고 고려가 있습니다. 됐을 거고. 예.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17시까지 리셉션장을 와달라. 네. 행사는 18시인데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언제 통보 받으셨습니까? 통보를 정확히 받은 시점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현장에서 워낙 거기 상황이 굉장히 그 이제 말 일종의 트래픽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일찍 도착해서 또 그 도착한 집결지로부터 그 리셉션장까지 들어가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1시간 전에 도착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틀린 말씀 아니시죠?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전 분명히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17시까지 도착하려면은 공항에서 3시 반에 도착했기 때문에 90분 만에 리셉션장까지 바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62km니까 네. 우리 국내에서도 62km 정도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 반 정도는 보통 잡는 게 통상적인 거 맞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화면 좀 띄워주시죠. 저게 윤석열 대통령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9월 18일 일정 예정표예요. 저기에 보면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헌화하고 웨스트민스터 홀에 참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대로라면 저 일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5시까지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장에 가야 되는데 어째서 저게 일정이 가능하다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에서 사전에 준비할 때 상황과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 그러면 서울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까지는 저 일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이네요. 그렇게 아마 그런데요. 5시까지 리셉션장에 도착해 달라는 요청을 그래서 언제 받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언제 지금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실과 외교부에서 하는 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언제 받았는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대통령께 저렇게 기방 거짓말로 보고했다면 외교부가 책임져야 되는 사안이고 지금 외교부가 일정을 거짓말하고 있으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국회와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거는 심각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의전비서관, 외교부 의전장, 현지 의전 관계자들 네, 확인해서 들어가십시오. 예, 확인해서 좀 이따 다시 여쭙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총리님 고생하십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예산 전용한 액수만 추가로 306억 원입니다.
그리고 878억 원의 영빈관 신축 예산을 23년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지금 국회로 보냈는데요. 총리님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3년도 예산안이 상정되고 통과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국무회의 주재하신 게 총리님이시죠. 그때 예산은 아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총리님이 주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영빈관 신축 예산을 포함한 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총리께서 전혀 모르셨다. 대통령실 수석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신문총리다 이런 말씀도 듣는데 이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지시해서 기재부가 이 예산을 포함시켰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일반적인 예산의 반영 절차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예산을 관리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가 드는지를 산정을 하고 그거를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설명을 하고 반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보고 왜 통과를 시켰는데 다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뭐 의원님의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항목으로 보면은 뭐 수천 개에 달하는 예산인데요. 제가 현실적으로 그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매크로적으로 거시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고 사실 하나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저도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총리님 예전에 같이 일도 같이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네. 예산 중에 영빈관 예산이라는 거는 이 대통령실 이전에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인 가운데 그것도 9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하는데 총리께서 모르고 패싱이 됐다. 이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일단 하여튼 아무래도 저 용산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우선 좀 책임을 가지고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장관께 제가 네. 계시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누가 도대체 기재부에 이거를 넣어달라고 얘기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이걸 취소하라고 지시를 하셨다는데 대통령께서도 모르셨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잘 대통령이 알고 계셨다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언론에 논란이 되니까 취소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도 혹시 모르셨나요? 언론에 논란이 되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그 실무진들한테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굉장한 지금 국민적인 논란이 있는 와중에 딴 것도 아니고 영빈관을 짓는 예산을 대통령이 지시하셨지 않고서는 그러나 이제 그때의 좀 근데 몰랐을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 정도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를 들으시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상황을 잘 국민들한테 이해시킨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시고 취소를 지시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러면은 그정 신문 기사가 하루 이틀 정도만 딱 났는데도 바로 취소시킨 상황으로 볼 때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깊이 고민 안 하시고 그러면 지시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대통령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또 그런 왜 아니 애초에 영빈관을 하라고 지시하실 때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거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역시 그 일을 하는 그런 그 비서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 보고를 받으셨을 때는 그 사안의 심각성을 훨씬 더 인식을 하시고 하여튼 즉각 철회를 하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 5세 초등학생 입학 연령 문제하고 똑같이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그리고 총리도 모르고 수석도 몰랐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보도가 있는 이런 지금 대통령실 운영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몰랐다는 것이
그런 수천 개 프로젝트 중에 이거를 딱 찍어서 제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게요. 혹시 영빈관 부지가 지금 878억 중에 부지 비용이 없더라고요. 그건 부지를 정해놨다는 뜻 같고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땅이라는 뜻 같은데 혹시나 드래곤 힐이라고 호텔이 용산공원 내에 있는데 거기입니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거기를 영빈관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인수위 시절에 검토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요. 글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좀 알려드릴 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어느 지역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 장관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알 것 같으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부지도 없이 공사 예산을 800억씩 반영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글쎄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드래곤 힐이 지금 미군 기지 땅이기 때문에 그걸 개인 땅이군요. 옮겨주는데 3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추가로 3천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거의 1조 이상 들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뭐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얼마나 만약 옮긴다면 옮겨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의 사이즈는 조금 너무 큰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거기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규모로 만약 옮긴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이따 외교부 차관한테 여쭤볼 때 총리께서 가능하면 확인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IRA 대응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테슬라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IRA 때문에 네.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이 당초의 법에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는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미국 그 민주당 상원 의원인 조 맨친 의원에게 일본 쪽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이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조 맨친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을 했다고 그래요. 즉 일본은 해결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어서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기 보세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 보면은 한국이 저 보세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보고 있습니다. 예. 크루셜 찬스. 아주 핵심 아주 중요한 찬스가 있었다. 저게 언제냐? 미국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 한국 정부는 그때도 아무것도 안 했다. 8월 8일 날 상원을 통과하고 8월 12일 날 하원을 통과하잖아요. IRA 법안이요. 네. 그런데 8월 4일 날 낸시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가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 결례를 했다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윤 대통령께서 왜 안 만나신 거죠? 국내에서도 많은 좀 사후적으로 좀 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선 그 펠로시 의장이 대통령의 휴가 중에 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를 미리 펠로시 의장 쪽하고 논의가 됐고 그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중간에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전화를 충분히 양 두 분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한 40분 정도 저는 한 30분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40분 정도 통화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 쪽에 확인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 언론에 난 것하고는 전혀 저는 다릅니다. 그러한 임팩트는 없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 중에 이 IRA 관련된 전기차 보조금 의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대통령님의 의제가 끝나기 전에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사항들을 다 좀 자유롭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테슬라 전기차를 우리 국내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미 간에 지금 대화 채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논의를 잘 해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테슬라가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로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가지는 WTO나 그런 한미 FTA에 대한 위반 가능성 같은 것을 뭐 똑같이 저희도 지게 된다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총리님,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 달에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무진들도 여러 차례 지금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의제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바꿔가면서 그거는 자기들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 아니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보도도 되고 한 걸 제가 읽었습니다만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서 보면 가치 동맹 외교를 하신다고 하면서 국익을 내팽개치는 외교가 결과적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국민들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 간의 중요한 동맹 국가고 우리의 국익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 문제는 원래 그 더 나은 재건 법안이라는 법이 크게 한 3조 달러 규모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 안에 들어 있었고 규정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서 이미 2021년 10월 29일 날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같은 25개국 주미 대사들이 공동 서한도 보냈고요. 총리님, 또 산업부 그거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이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쭉 이것이 이어져 온 것이었고, 그래서 거의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것이다 하다가 말하자면 이걸 3조 달러짜리를 1조로 통과가 안 될 줄 알고 손 놓고 있었다 이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동안 해오던 일인데 이것이 1조 달러로 줄어들면서 굉장히 갑자기 진전이 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알고 즉각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 대해서만 그런 대화 채널을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최근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요. 네. 이 법이 8월 달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한 2달 가까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거의 죽었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넉넉고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그거를 지금 총리님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급속하게 되자마자 그거는 뭐 바로 또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안보 백악관의 NSC 차원에서 그런 지금 대화 채널을 만들어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 노선을 전부 새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예. 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리께서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위원회 지금 보니까 BTS나 이정재 같은 분들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던데 맞습니까? 이정재 씨는 모르겠네요. BTS는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네. 근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분들의 도움이 좀 이렇게 우리 국가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까? 엄청 도움이 되죠. 지금 10월 달에 부산에서 지금 그 BTS가 공연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BTS는 거의 세계적인 이런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예, 영국의 가디언지가 보니까 BTS의 경제 효과를 우리 한국 돈으로 한 4조 3천억 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블룸버그는 오징어 게임 드라마의 경우에 약 1조 2천억 원 정도 경제 효과를 이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도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라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60.9%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입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총리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술 체육인으로서 이렇게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중문화예술인도 좀 이에 준해서 병역 혜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주장과 논의가 있습니다.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공론을 모으는 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쭙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체 복무를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총리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네. 언제까지 이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게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결정이든지 하여튼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외교부 차관님 다시 확인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저희가 15시까지 도착해달라는 17시. 죄송합니다. 17시. 예. 오후 5시입니다. 17시까지 도착해달라는 그 상황은 대표단이 서울을 출발하기 전날 통보받은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래서 저희 대표단 일정은 1안과 2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착해서 영국 측에서 우리 보통 하듯이 모터게이트를 해서 통제를 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경우 들려서 올 수 있는 안,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직접 가는 안,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영국 측에서 저희가 그 당초에 요청한 대로 모터게이트하고 사이드카를 다 붙여줘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터게이트를 가지고 직접 가서 17시에 집결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런던의 교통 상황이 나빠서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출발하기 전에 참배가 안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던 것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배를 하는 장소와 리셉션하는 장소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김의겸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교통 상황에 따라 모터게이트가 운영되면 충분히 참배를 마치고 리셉션으로 갈 수 있는 그 상황은 충분히 됩니다. 다만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영국 측에서 모터게이트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바로 숙소에 들리지 않고 3시 반 공항에 도착해서 모터게이트를 이용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7시에 집결지인 첼시 왕립병원에 도착한 걸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외교부 해명에 따르면은 그날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교통 상황 때문에 도저히 안 됐다,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상황이 원활할 경우에 들려서 갈 수 있는 1안, 그렇지 못할 경우 직접 가는 2안, 이렇게 복수의 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갔는데 현장 상황에서는 역시 1안이 되지 않고 바로 직접 가는 2안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직접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것이잖아요. 물론입니다. 요거는 분명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 아까 사전 답사팀도 갔다고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거기로 지금 바로 도착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동 시간만 1시간 반이 이제 걸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모터게이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국민들은 그걸 이제 정확한 답이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굉장히 사실은 거짓말로 계속 한 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예.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까도 들으셨지만 대통령실 이전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혈세 낭비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1조 이상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영빈관을 멀쩡한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놔두고 무려 900억의 예산을 그 꼼수로 총리도 모르게 국회로 보내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혈세 낭비와 그리고 국민 기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따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